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겐 파혼한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가 상견례까지 한 남자랑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양다리 걸친 게 걸리면서 파혼하게 되었으니 파혼 사유는 전적으로 남자 쪽 잘못입니다. 언니가 결혼할 뻔한 남자의 직업은 내과 의사였고 언니보다 7살 연상이었어요. 집안은 평범했고 2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었죠. 언니는 직업이 세무사고 저희 집은 좀 잘 사는 축에 속해요. 엄마는 공무원이시고 아빠는 부동산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자산 굴리셔서 지금의 형편까지 이른 것 같네요. 부모님 노후 준비 모두 되어 있고 언니가 결혼한다고 하니 언니 명의로 40평대 아파트도 증여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언니의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파혼을 한 거죠. 2년간 믿어온 사람에 대한 배신도 컸지만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파혼하게 된 사실이 모든 지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언니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식장 예약은 물론 드레스까지 모두 고른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언니가 많이 우울해하고 있으니 고모가 파혼 사실을 알고는 선자리를 주선해 주신다고 나서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모가 주선해 주려는 남자 스펙 때문에 언니와 고모가 싸우게 되었어요. 고모가 소개하려는 남자는 고모 친구의 아들이었고 언니보다 5살 많은 연상에 대기업 하청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이것저것 자잘하게 따져보면 약간 평범 이하인 사람이었어요. 월급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니보다 200만 원 이상 적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모은 돈도 별로 없어서 결혼하게 되는 남자 쪽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선 안 보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싫다고 하셨고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과 언니는 물질 만능주의인지라 남자의 경제적 능력과 집안 배경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집안끼리 만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기우니까 언니도 부모님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고모는 자기 친구 아들인데 사람이 괜찮다면서 자꾸만 만나보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결국 언니가 짜증이 나서는 고모한테 화내면서 싫다고 했어요. 고모는 눈치 없이 왜 싫으냐며 자꾸 캐물었고 어쩔 수 없이 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의사에서 대기업 하청 직원으로 급이 낮아졌는데 고모 같으면 결혼하시겠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고모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파혼했으면 눈을 확 낮춰야지. 넌 옛날 같았으면 가난한 돌싱한테도 굽신거리면서 시집가야 될 판이야? 라고요. 그때 고모의 아들인 사촌 오빠도 옆에 있었는데 언니가 그 얘기 듣고 눈이 돌아서 고모한테 사촌 오빠나 돌싱 여자한테 장가 보내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 얘기에 사촌 오빠가 펄쩍 뛰며 너 원래 이렇게 싸가지 없었냐? 우리 엄마가 네 생각해서 좋은 남자 소개해준다는 거잖아. 넌 남자 볼 때 돈으로 판단하고 만나냐? 너 파혼한 것도 그 의사가 바람핀 게 아니라 네가 싸가지 없이 굴어서 파혼당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고모도 화가 나서 언니 보고 당장 사과하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저희 아빠는 고모랑 인연을 끝내 만회하며 싸우게 되었어요. 고모와 사촌 오빠의 비수가 되는 말에 저는 저희 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겠구나 확신이 들었죠. 사실 저희 언니가 겉으로 보기엔 사람 좋아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지만 그동안 제가 겪어온 저희 언니는 사이코가 아닐까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면 사소한 일인데 중학교 시절에 언니네 반에 저희 언니를 싫어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언니 말에 의하면 괜한 자격지심으로 자기를 싫어하고 뒤에서 험담하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애네 집에 학교 친구들 여러 명이 우르르 놀러가게 된 적이 있었나 봐요. 학교 조별 과제 때문에 그 언니네 집에 모여서 하게 되었는데 그 언니네 집에 하얀 강아지를 키우더래요. 반 친구들은 전부 그 강아지의 매력에 빠져서 예쁘다 예쁘다 해줬는데 저희 언니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드니 강아지도 안 예뻐서 만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언니네 엄마가 과제 열심히 하라고 치킨을 시켜주셨대요. 양념치킨 한 마리에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시켜줬나 봐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저희 언니를 은근 무시하면서 넌 닭목 좋아하게 생겼다며 닭목을 먹으라고 건네주더래요. 순간 분위기도 싸늘해지고 그걸 본 언니가 목살은 물론 양념치킨을 개걸스럽게 손에 다 묻혀가며 맛있게 먹었나 봐요.
그렇게 열심히 먹다가 강아지를 바라보며 저 강아지는 치킨 못 먹어서 불쌍하다 면서 자기가 먹던 치킨을 조금 떼어서 주고는 잘 먹으니 예쁘네 라며 양념 묻은 손으로 강아지 머리털을 꽉 쥐었다 놨다 하고 등도 여러 번 쓰다듬어 주었대요. 결국 하얀 강아지 털에 치킨 양념들이 덕지덕지 묻어서 그 친구도 경악하고 그 친구네 엄마도 경악하면서 그 집 아줌마가 결국 강아지를 씻기러 가더랍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자신이 당한 건 돌려주는 게 바로 저희 언니예요. 언니는 이런 일을 자신의 레전드 사연이라며 저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죠. 듣는 저야 재미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웃으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어요. 아무튼 고모와의 일로 언니는 울면서 파혼이 죄도 아닌데 왜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서운해하더라고요. 저희 언니 아직 예쁘고 날씬해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 잘 꾸미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요. 게다가 집안도 받쳐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고모 때문에 안 그래도 속앓이 하던 언니 속만 더 상하고 집안 분위기만 우중충해졌죠.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 뭐 별거인가요? 그날 이후로 명절에만 어쩔 수 없이 고모네랑 마주치고 그 후로는 서로 안부 인사 정도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저희 집에 잠깐 들린다며 찾아왔습니다. 그 일 이후 왕래를 끊었던 고모가 무슨 일로 찾아오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날 고모의 아들인 사촌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고모 말에 의하면 결혼할 여자가 7급 공무원이라는데 사촌 오빠 직업에 비하면 아주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그다지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뭐 아무튼 고모도 자기 아들에 비해 조건 좋은 며느리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아주 보란듯이 예비 며느리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비 며느리가 공무원이라서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이 잘 나온다는 등 앞으로 둘이 살면서 밥 굶고 살 일은 없다는 등 여자 직업으로 공무원만한 게 없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예의상 다 들어주시긴 했는데 나중에 무척 지쳐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죠. 아무튼 그날 엄마는 몇 번이고 고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나서야 고모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촌 오빠의 결혼식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어요.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아빠는 심각하게 한참을 이야기하고서는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게 되셨어요. 그때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던 시간이라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아빠의 통화 분위기가 무거운 걸 보고는 모두들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했죠. 아빠는 식탁 의자에 앉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재훈이가 파혼을 했다네. 그렇게 됐다니까 다들 결혼식은 없던 일로 알고 있어. 저희 모두 사촌 오빠의 파혼 소식에 놀라 파혼 사유가 뭐냐고 물었고 아빠의 대답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알고 보니 7급 공무원이라던 그 여자분의 부모님 중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딸을 키우셨는데 어머니 직업이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라는 사실에 고모가 노발대발하며 여자 쪽 집안을 엄청 무시하셨나봐요. 사촌 오빠도 고모의 성격을 알아서였는지 여자친구 어머니의 직업을 속여서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신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니 직업 얘기가 나왔고 여자친구는 사촌 오빠가 자기 엄마 직업을 가게 사장으로 속인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둘이 싸우고 여자 쪽에서 자기 엄마가 창피해서 직업 속인 거냐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했대요. 고모도 여자친구 어머니 직업 아시고는 파혼하라며 딸 둘인 집에 장가가서 장모님 모시고 살 생각이냐고 사촌 오빠를 나무랐다고 했어요. 고모가 자신들보다 조금 못 산다 싶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평소에도 좀 보였는데 역시나 예비 며느리 집안이 조금 처진다고 생각했는지 엄청 무시했나봐요. 결국 사촌 오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파혼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언니는 우스갯소리로 사촌 오빠도 이제 돌싱녀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었네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중에 돌싱녀가 있는데 소개해줘야겠다며 무슨 계획인지 음흉한 미소를 띄우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언니가 사촌 오빠와 통화를 하며 깔깔거리더라고요. 재훈 오빠랑 화해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모한테도 그날 자기가 말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리고서 지금은 서로 껄끄러운 거 없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훈 오빠랑 무슨 일로 통화한 거냐고 물으니 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나중에 알려주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이렇게 순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저희 언니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고몬에서 또다시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저희 가족은 사촌 오빠의 두 번째 결혼 소식에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파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 소식에 언니가 혼잣말로 고모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됐네?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아빠 생신날 아빠 형제분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가 사촌 오빠가 결혼하기 한 달 정도 전이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고모에게 결혼할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죠. 고모는 저번과는 사뭇 다르게 그냥 재훈이 아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난 애라는데 집안이 좀 빵빵한가 봐 라며 예비 며느리의 소개가 아닌 며느리 집안 소개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집안이 중소기업 운영하는 집인데 그 집 막내딸이라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무슨 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도 안 하고 계속 집안 얘기만 열심히 하셔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네요. 그렇게 사촌 오빠는 중소기업 막내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저희 가족도 모두 참석해서 결혼식을 축하해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본 예비 신부는 다름 아닌 제 언니의 친구더라고요. 그 언니는 우리 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소문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온갖 불량한 행동은 다 하고 다니고 이미 20살에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애도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언니에게 듣기로는 그 언니가 알코올 중독에 도박까지 해서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사촌 오빠의 신부감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언니가 재훈 오빠한테 저 언니 소개해준 거야? 맞아. 내가 소개시켜줬어. 언니 제정신이야? 저 언니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고모가 파혼한 여자는 가난한 돌싱한테 굽신거리면서 시집가는 거라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그래서 나도 재훈이한테 돌싱녀 소개시켜준 건데 왜? 뭐 잘못됐어? 고모 사상에 딱 맞는 여자 갖다 붙여준 건데 고모는 언니가 소개해준 거 알아? 아니 모르지. 알면 이 결혼 애초에 반대했을걸? 저 언니 애도 있잖아. 고모는 알고 결혼시키신 건가? 애 있는 건 모르지. 아마 재훈이도 모를걸? 언니 어쩌려고 그래?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세나야, 내가 억지로 둘이 결혼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재훈 오빠랑 내 친구가 서로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그러니까 너도 그냥 모른 척하고. 언니의 말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결혼식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서 피로 연장에 밥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고모 쪽 손님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부 몸 봤어? 여기저기 까맣게 문신 그려놓은 거. 무슨 여자 조폭도 아니고 저게 뭐야? 어깨랑 등이랑 팔뚝까지 어깨에 커다란 문신 떡하니 드러내는 드레스 입은 거 보면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여자 집안이 잘 산다던데 혹시 조폭 집안 아니야? 라며 온갖 추측들을 해대더군요. 그 와중에 저희 언니는 그런 말을 듣고도 재밌다며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웃음을 누르느라 쿡쿡거렸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사촌 오빠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부터 문제가 하나씩 터지게 되었죠. 사촌 오빠가 결혼식을 다녀오고서 며칠 후 저희 집에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저희 집이 큰 집이라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사촌 오빠 혼자만 저희 집으로 오고 새언니는 오질 않는 거예요. 저랑 언니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어른들도 갓 결혼한 처녀가 첫 제사에도 안 오면 어쩌냐고 연락해보라며 사촌 오빠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그러자 결국 사촌 오빠가 새언니가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사촌 오빠가 신혼여행을 마카오로 떠나게 되었는데 새언니가 카지노에 빠져서 사촌 오빠 혼자 돌려보내고 자기는 며칠 더 즐기고 놀다가 돌아가겠다고 했대요. 고모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지 고개만 돌리고 벽만 보고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다른 어른들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결혼하자마자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도박하는 색시가 어딨냐며 그 자리에 없는 새언니를 꾸중하시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난 후 사촌 오빠가 저희 언니를 몰래 찾아와서는
혹시 지혜 도박하는 거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저희 언니는 금시초문이라며 엄청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을 사촌 오빠 뒤에서 보고 있던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네요. 왜냐하면 지혜 언니의 도박 사실은 언니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들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혜 언니네 부모님도 언니를 집에서 내놓은 자식 취급하셨었고요. 모든 금전적 지원을 다 끊어버리셔서 사실 부모님이 잘 사는 거랑 지혜 언니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촌 오빠가 부잣집 여자 만나 결혼 잘한 게 아니라 똥 밟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뭐 아무튼 그날 재훈 오빠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고 고모의 표정은 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언니로부터 사촌 오빠 와이프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명절이 끝난 후에야 새언니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고모는 새언니에게 다음부터 주의하라고만 말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오빠 말로는 새언니네 집안이 잘 살다 보니 고모가 며느리를 어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해외에서 외박하고 들어왔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시어머니라니 고모가 안쓰럽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 후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결국 터질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하루는 고모가 친구들 모임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던 길이었대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노란 깃발을 들고 조끼를 입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새언니였대요. 고모가 새언니를 알아보고는 네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새언니가 친구 부탁으로 해주는 거라고 했대요. 찜찜한 기분을 느낀 고모가 그날부터 새언니를 미행하고 다녔고 결국 새언니에게 8살 먹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요. 이 사실은 곧 사촌 오빠 귀에도 들어갔고 너무 충격을 받은 오빠는 새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새언니는 고모에게 어머니, 한번 파혼한 남자는 가난한 돌싱녀 만나는 거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남편 한번 파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부잣집 딸인 돌싱녀면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네요. 그 말에 고모는 어디서 그런 말 주워 들었냐고 물었고 결국 저희 언니가 새언니를 사촌 오빠에게 소개해준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고모는 화가 나서 저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저희 부모님도 언니를 나무라셨어요. 언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고모 말대로 파혼한 사촌에게 돌싱녀 소개해준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죠. 굽신거리며 결혼해도 모자를 파네 심지어 내가 소개해준 여자는 부잣집 딸 아니냐며 큰 소리 치더라고요. 결국 고모도 언니의 맞받아치는 말에 학을 떼며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했대요. 그 후로 사촌 오빠네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고모가 새언니네 부모님한테 자식 있는 것도 속이고 결혼했다며 사기 결혼이라고 소송하겠다고 했고 새언니네 부모님이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해 줄 테니 그냥 데리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네요. 어차피 새언니 앞으로 집 물려줘봤자 다 털어먹을 게 뻔하니 고모나 사촌 오빠 앞으로 작은 집 한 채 해주겠다고 했나봐요. 그 말에 고모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더니 알았다고 했다네요. 결국 사촌 오빠는 새언니와 새언니의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1년 넘게 같이 살고 있네요. 그 후로 저희 언니와 고모는 앙숙이 되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살아요. 언니 말로는 자기 덕에 고모가 집도 공짜로 얻고 득 본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고모랑 언니랑 둘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 후에 새언니와 사촌 오빠는 둘 사이에 아기도 생겼어요. 그리고 딱히 직업이 없던 새언니는 사촌 오빠의 쇼핑몰 일을 도우며 소소하게 용돈을 받아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데 새언니에게 일을 전수해 줬나봐요. 새언니가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지금은 도박에 손도 끊고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새언니가 센스가 좋아서 예쁜 액세서리를 만들다 보니 매출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어찌 보면 둘이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희 언니는 그 후로 변호사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남자가 사촌 오빠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언니가 이 변호사와 결혼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까지 가면 진짜 상황이 웃겨질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